미얀마 군부에 잡혀있던 미국 기자 데니 펜스가 무려 11년 만에 석방되어 오늘 뉴욕 땅을 밟았습니다. 뉴저지주의 유틸리티 체납액이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 보조금 신청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작한 온라인 면허 시험에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부가 야간 시간대에 비거주자 차량의 주차 단속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5세에서 11세 아동용 백신의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에서 제35회기 회장 이취임식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간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세스미 스트리트에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 지영이 데뷔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붙잡혀 징역 11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미국 기자 데니 펜스터가 지난 14일 석방됐는데요. 그가 오늘 무사히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독립 인터넷 매체인 미얀마 프론티어에서 근무하던 미국 기자 데니 펜스터가 오늘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펜스터는 뉴욕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라며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긴 머리에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로 감당이 안 되는 수염, 그리고 같이 구금됐었던 교도소 친구가 선물로 줬다는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면도와 이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자들에게는 구금 중 굶주리거나 구타당한 적은 없다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카타르 공항을 거쳐 오늘 뉴욕에 도착한 펜스터는 기자회견에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석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That entire day I didn't know that I was going home. I was in a prison in Yangon, and that morning I was told to pack a bag with what I needed, shuffled into a car, shackled hands and legs, and told not to ask questions or say anything. We drove straight past the airport in Yangon, so I had no idea where we were going, and we drove to Naypyidaw. So I spent the entire day in Naypyidaw waiting for something. I didn't understand what I was waiting for, but I was just sitting in a chair, staring at an empty chair across from me. And several hours later, a police officer sat down and said, "You've been charged with these crimes and found guilty. We're gonna offer you this pardon, and you're gonna leave right now." 이어 펜스터는 현재 미얀마 군부로부터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just journalists and for me in Myanmar, just a lot of citizens, doctors, teachers that are in prison right now, and you know, that's another point that everybody here is reiterating. This will be a short little celebration, but you know, let's keep focused on what the actual story is here. 펜스터는 지난 5월 양곤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길에 미얀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펜스터가 이전에 근무했던 언론사 미얀마 나우와 관련해 체포를 감행했습니다. 미얀마 나우는 대표적인 독립 언론 매체로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외부에 알리는 주요 통로로 간주됐는데
미얀마 군부는 지난 3월 미얀마 나우 등 매체 5곳에 대해 활동 금지와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터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펜스터는 이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며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그는 이미 그만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즉 사흘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 법원은 펜스터에게 불법 조직과 비자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0일에는 테러와 선동 혐의로 펜스터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펜스터의 석방을 위해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 총사령관 미낭 훌라임과 대면 협상을 벌여왔고 미얀마 군부 측은 미국과 우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펜스터를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터는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구금한 100명이 넘는 언론인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의 가정과 사업자의 유틸리티 요금 체납액이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체납 가정과 사업자에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서비스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기구인 뉴저지 요금협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작년부터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가정과 사업체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 가정의 유틸리티 체납액은 약 6억 2,500만 달러이며 사업체의 체납액은 약 1억 1천 달러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무려 8억 3,3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에만 83만 7,885가정이 공과금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요금협의부는 뉴저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통계 서비스 중단 유예 조치에 따라 체납 가정과 사업체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는 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한은 올해 6월 30일이었으나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 공급 회사와 납부 일정을 조정하거나 정보 보조금 수혜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3월 15일까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정보 보조금 신청을 하루빨리 서두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에너지 공급 회사들은 전화, 이메일, 우편, 광고 등을 통해 고객들이 체납액을 지불할 대안을 제공하고 체납액 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측에서도 유틸리티 보조 프로그램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주가 작년부터 온라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시행한 이래로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400건 넘게 적발되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작년 9월 뉴욕주의 온라인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발발 후 6개월간 운전면허 시험장 내 면허시험 응시가 심각하게 지연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면허시험의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타임즈 유니언 등에 따르면 차량국 DMV의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필기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에서는 웹캠으로 응시자의 사진을 찍는데 그 응시자의 사진과 실제로 면허증을 수령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입니다. 혹은 응시 중 웹캠에 자신의 사진만 보이거나 천장 등을 비추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최근 차량국 직원들이 약 4일간 집계한 결과 온라인 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받으러 온 합격생 1,500여 명 중 무려 464명이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증 절차에 통과하지 못한 464명 중 50명은 재시험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현장에서 재시험을 본 410명 중 절반가량이 불합격했습니다. 차량국 직원들은 50문항으로 이뤄진 필기시험은 보통 45분 이상 소요되는데 온라인 시험 응시자들은 종종 7분 이내에 시험을 마치고 만점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국 관계자들은 지난 응시자들의 사진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들의 개인정보를 6개월 이상 저장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들을 적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 대변인 팀 오브라이언은 새로운 사진 규정과 현장 재시험 응시 등을 통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부가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거주자 주차 허가증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이 내년부터 야간 시간대에 주차된 비거주자의 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팰파크타운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발급 신청은 지난 15일 어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영삼 담당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자정 12시에서 오전 9시 사이 팰리세이드 파크 도로에 주차되는 모든 차량은 주차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허가증 소지자도 모두 발급 대상입니다.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 비용은 $20이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022년 1월 이전에 발급받았더라도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발생해 2024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팰파크 도로 내 비거주자 차량은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증, 차량 보험증의 주소가 모두 팰파크이어야 하며 해당 증빙 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모두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 최영삼 담당자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받을 요건이 허락이 안 돼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량은 반드시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문자 주차 허가증은 하루에 $8, 한 달에 $175에 구입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차 허가증은 차량 정보가 타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스티커나 종이 등으로 발급되지 않아 차량에 부착하거나 앞유리에 끼워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비거주자의 거리 주차 단속은 지난 7월 팰파크타운 의회 원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팰파크 거주 한인 중 상당수는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노년층이기 때문에 허가증 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팰파크타운 정부는 브로드 애비뉴에 위치한 타운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발급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률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블라스 시장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연령 아동들이 2차 접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30일부터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까지 시행됐던 해당 연령 대상 교내 백신 팝업 접종소도 내일부터 60여 곳을 추가해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립교내 팝업 접종소 운영을 통해 시내 접종 자격을 갖춘 해당 연령의 아이들의 거의 3분의 1이 단 며칠 만에 최소 1회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날부터 해당 연령층 아이들의 백신 수요는 매우 높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와는 달리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고 일부 접종소에서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 되돌아가야 하는 사태도 빚어졌었습니다. 뉴욕시 관리들은 단 5일 만에 학교에서 26,300여 건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건수는 총 7만 2천여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시정부는 여기에 더해 팝업 접종소를 실시할 학교를 수요일에 30곳, 목요일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뉴욕시는 백신 접종을 받는 해당 연령 어린이들에게 $100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 등 아동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는 뉴욕시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연말 연시,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한다는 점과 휴가철에 모여드는 가족과 관광객들로 시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코로나19 감염률 역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부스터샷 접종에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연말 휴가철이 본격 닥치기도 전에 이미 감염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에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연방 당국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 부스터샷 허용 대상자를 성인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접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연말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장소와 일정은 웹사이트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제35회기 회장 이취임식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회장 고한승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